우리 동네 동전마켓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고려거란 전쟁 고려를 살린 김은부 사건과 호족 세력의 배후 인문학처 세술이란 주제의 영상을 보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강감찬의 위기 호족 숙부의 반란 지체문이 활약 인문학처 세술이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동전을 수집하시면서 함께 시청하여 주세요. 이 드라마틱한 에피소드에서 나타나는 인물들의 심리와 행동은 다양한 심리학적 이론을 통해 분석할 수 있습니다. 강감찬, 호족들, 현종, 그리고 지체문의 행동과 성격을 심리학의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니 학사, 승지 도대체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게요? 강감찬을 직접 만나러 금주까지 행차한 현종은 강감찬의 행색을 보고 매우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현종이 알고 있는 강감찬의 아버지는 태조 왕건을 도와 고려의 후삼국 통일에 일조한 사만 벽상 공신에 오른 강공진이었기에 강씨 집안이 다스리고 있는 금주에서 강감찬이 이런 수모를 겪고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죠. 현종은 강감찬이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개경으로 복귀하지 않자 혹시라도 아직까지 그의 마음이 풀리지 않았을까 걱정되어 직접 강감찬을 만나보고 그를 개경에 데려가기 위해 오게 된 것인데요. 마치 죄인처럼 무릎 꿇고 앉아 처형을 당하기 일보 직전의 상황이었으니 현종은 거란족이 금주에 침입한 건 줄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고 주위를 둘러보니 강감찬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모두 고려의 호족들이었는데 이를 지켜보던 지체문은 우레와 같은 소리를 지르며 호족들에게 호통을 쳤는데요. 이놈들 여기 이분이 바로 고려의 황제 폐하 이신이 당장 무릎을 꿇고 예를 올리지 못하겠는가? 지체문은 강감찬을 부축하고 일으키며 호족들에게 소리쳤지만 황제라는 소리를 들었음에도 호족들은 건방지게도 예를 갖출 생각도 없이 그대로 멈춰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집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호족들이 데려온 사병들이 칼을 꺼내들고 포위하기까지 하였는데요. 당장 이대로라면 큰 싸움이 일어나게 될 것 같았기에 현종은 이 상황을 중지할 수밖에 없었죠. 이렇게 많은 사병들이 있을 줄 알았더라면 군대를 이끌고 왔어야 했지만 현종은 단지 강감찬을 만나보러 오기 위해서 행차한 것이기에 지체문을 비롯한 최소한의 호위 병력들 데리고 왔으니 호족들의 사병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숫자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난 그대들과 싸우러 이곳에 온 것이 아니요. 여기 학사, 승지 강감찬을 만나러 온 것이니 이만 물러가고 자리를 비켜주신다면 내 오늘 일은 그냥 넘어가겠소이다. 현종의 이런 호의에도 불구하고 호족들은 순순히 물러가지 않고 자리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들은 이미 황제에게 칼을 겨눈 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후에 그 죄를 물어 큰 병고를 당할 수도 있기에 이 자리에서 황제를 죽이고 모든 사람들을 죽여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였는데요. 더군다나 황제가 이끌고 온 병사의 숫자는 호족들의 사병에 비해서는 턱없이 적은 숫자였기에 한번 해볼 만도 했던 거죠. 호족의 대표는 눈앞에 사람이 황제인 걸 알면서도 애써 모른 체하며 어디서 감히 황제를 사칭하는 거냐며 당장 저자들의 목을 치라고 지시를 했고 이에 호족의 사병들은 일제의 칼을 뽑아들고 현종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눈 깜짝할 사이 지체문이 한번 휘두른 칼에 사병들의 목이 서너 개가 달아나니 이들은 금방 겁을 먹게 되었죠. 거란과의 전쟁에서도 수십 배가 차이나는 싸움에서 이겨왔던 지체문 앞에서 이런 호족들의 사병 따위는 숫자가 문제가 아니었는데 이 사람들은 그걸 몰랐네요. 지체문 앞에서 호족 사병들은 겁을 먹고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황한 호족의 대표는 이제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아무리 자신들이 숫자가 많아도 지체문 저자를 절대로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여 정말로 황제 폐하가 맞으신 모양이군요. 라며 이제서야 어설픈 예를 갖추기 시작하는데요. 이에 현종은 호족의 대표를 쳐다보며 그대들이 나를 싫어한다는 건 이미 익히 알고 있어 하지만 여기 모여있는 각 지방의 호족들은 태조 왕건께서 이 나라를 세울 당시 큰 도움을 주었던 개국 공신들의 후손들이니 내 오늘의 일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하지만 그대들이 아무리 쫓아내더라도 나는 안무사를 다시 파견할 것이오. 그래도 날 막고 싶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날 베시오. 호족들은 이미 지체문이 무력 앞에서 굴복할 수밖에 없었기에 이런 현종의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고 결국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네요. 호족들이 모두 물러가게 되자 현종은 강감찬을 바라보며 궁금한 점을 물어보게 되었는데요. 아니 학사, 승지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오? 사만 벽상공신
가문의 후손인 경이 금주에서 도대체 왜 이런 수모를 겪고 있냐는 말이오. 폐하 죄송합니다. 소인도 벌써 개경으로 복귀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였으나 금주에서 각 지방의 호족 대표들이 모두 모인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들이 과연 어떤 말들을 하는지 확인해 보기 위하여 이렇게 남아 있을 수밖에 없었사옵니다. 현종은 강감찬의 말을 듣고 나서 그가 개경에 돌아오지 않고 이러한 일을 당하게 된 이유를 이제 이해할 수 있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한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점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왜 하필 경이 고향인 금주의 호족들의 대표가 모이게 된 것이오? 아무리 경이 고향을 오래 떠나 있었다고 하더라도 엄연히 사만벽상 공신의 가문인 경의 입지는 금주에서 여전할 텐데 나는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그러자 강감찬은 모두가 깜짝 놀랄 만한 진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사실 사만벽상 공신을 하사받은 강감찬의 아버지 강공진은 고려 태조왕건을 도운 개국 공신의 공을 세운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후손들은 관리로 채용되는 특전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강감찬은 36세의 제법 늦은 나이로 과거에 급제하여 관직 생활을 시작하였죠. 즉 과거에 급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아버지의 특전으로 인하여 관직 생활을 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던 것인데요. 역사 기록에는 그 이유가 설명되고 있지는 않지만 사만벽상공신 가문의 직계 아들인 그가 특전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이상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기도 하죠. 강감찬의 성품으로 인하여 그가 특전을 받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관직 생활에 오르려 했을 수도 있기는 하지만 여기에는 무언가 비밀이 숨겨져 있을 법도 한데요. 더군다나 강감찬은 낙향하고 고향에 돌아왔을 때 그의 연세를 생각해 본다면 63세 정도라 당시에는 아주 고령의 나이였습니다. 즉 강감찬은 금주에는 정말로 왕처럼 군림하고도 남을 정도의 위세가 있지만 오히려 그 반대의 상황이 펼쳐졌는데요. 저는 이 모든 게 아마도 강감찬의 집안 어른으로 나온 호족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닐까 생각이 들게 되었네요. 이 집안의 어른은 아마도 강감찬의 숙부로 추정이 되죠. 자신의 형이 세운 사만벽상 공신의 위세를 모두 이 숙부가 가로챈 게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원래는 강공진의 아들인 강감찬이 금주에서 왕처럼 군림해야 했지만 선천적으로 선한 성품을 가진 강감찬이었기에 그의 숙부가 금주에서 모든 권력을 차지하게 되었고 그의 아들들이 가문의 특전을 받게 됨으로써 강감찬은 결국 과거 시험을 봐야 했던 게 아닐까 예상이 되는데요. 물론 이러한 건 역사에 기록된 사실은 아니나 강감찬이 의례적으로 과거 시험에 뒤늦게 급제한 사실을 바탕으로 드라마에서 각색이 되어 표현이 된 게 아닐까 예상이 됩니다. 특히나 강감찬의 숙부는 역적 박진과도 결탁하여 호족들을 규합해 황제를 처단하려는 계획도 세운 적이 있었죠. 현종이 우연히 강감찬의 고향인 금주에 오게 되면서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고 결국 강감찬의 숙부를 처벌함으로써 사만벽 상공신 가문의 특혜를 모두 강감찬에게 환원하게 되는 에피소드가 그려지는 게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호족 출신임에도 넉넉하지 못한 형편으로 관직 생활을 계속해왔던 강감찬의 모습과 낙향하여 고향에 돌아왔을 때 왜 가문을 소홀히 했다는 집안 사람들의 질타를 생각해보면 속으로 이들은 강감찬의 낙향을 견제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오늘날 우리가 강감찬의 위기 호족 삼촌의 반란 지체문의 활약을 통해 어떤 인문학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강감찬은 나라의 안위를 지키는 일에 적극적이며 호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자신이 가문이 수장임에도 불구하고 욕심 많은 숙부에게 모든 권한을 양보하며 불이익을 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자기희생적 성격과 집단주의적 가치관을 반영합니다. 자기희생적 성격은 다른 사람이나 집단의 이익을 자신의 이익보다 우선시하는 경향을 나타냅니다. 한편 집단주의적 가치관은 가족이나 집단의 이익을 개인의 이익보다 중시하는 문화적 배경에서 자주 발견됩니다. 강감찬의 경우 개인적 영광이나 권력보다는 가문의 안정과 나라의 안위를 우선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호족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작당하고 왕까지 위협하는 행동을 보입니다. 이는 권력욕과 자기중심적 사고를 반영합니다. 권력욕은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강한 욕구입니다. 자기중심적 사고는 자신의 이익을 다른 사람이나 집단의 이익보다 우선시하는 경향입니다. 이러한 심리는 집단 내에서의 지위 향상과 자원의 확보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현종은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극적인 표현을 통해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호족들을 꼼짝 못하게 합니다. 이는 위기관리 능력과 대담성을 반영합니다. 위기관리 능력은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침착하게 대응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대담성은 두려움이나 위험을 무릅쓰고 과감한 행동을 하는 성격 특성입니다. 현종의 행동은 리더로서의 그의 결단력과 위기 상황에서도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지체무는 현종을 호위하는 무장으로서의 충실함과 화려한 칼솜씨로 호족들의 병사를 제압합니다. 이는 충성심과 높은 자기효능감을 반영합니다. 충성심은 어떤 개인, 집단, 이념에 대한 깊은 헌신을 의미합니다. 우리 동네 동전마켓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적으로 동전과 지폐 수집에 관한 다양한 영상과 역사인문학에 관한 다양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